처가살이의 달인 2편. 광화문에 있는 대표부에 다시 오게 되었다. 혼인신고와 대만 거류 비자는 별개다. 복잡하다. 결혼하면 가족이고 땡인데 자꾸 무엇인가 요구한다. 결혼증명서는 가지고 있다. 한국 혼인신고 증명서도 가지고 있다. 아내의 사진, 여권사본, 대만户쪽 등본사본이 없다. 또한 신체검사를 해야 된다. 대만에 아내가 있고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비자를 주라고 건의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지 않았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상황에 대해서 말했다. 아내는 대만에서 내가 떠날 때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주었다고 했다. 결국 찾지 못했다. 아내가 다시 보냈다. 그리고 신체 검사도 했다. 한 번 할 일을 두 번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아내가 챙겨준 자료는 거류증이 발급된 후에 발견되었다. 거류 비자가 나왔다. 현장 일을 그만두었다. 시장에 가서 호떡 용품을 샀다. 사실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 무엇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 호떡 누룽개와 온도계, 그리고 제빵 용품 몇 가지를 샀다. 코로나로 인해 복잡하다. 거류 비자가 있기에 들어갈 수는 있다. 비행기 72시간 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영문으로. 참 인생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대만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나와 방역 택시를 탔다. 출입소에 적어낸 주소로 택시가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곳은 장모님 집이었다. 14일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심심해서 힘들었다. 이 기간에 아내와의 만남부터 혼인신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다. 호떡을 열심히 팔아서 반지 그리고 작은 결혼식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놀고 있다. 드디어 자가격리가 끝났다. 화장실이 달려있는 방이 있어야 자가격리를 집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 14일 동안 방 한 구석에 갇혀 주는 음식만 먹었다. 변비각이다. 장모님은 어떠한 힘새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다. 이 시기에 대만은 안전했고 한국은 코로나 확산세에 있었다. 아내와 함께 거류 비자를 거류증으로 바꾸기 위해 이민소로 향했다. 오른 길에 호떡 연습을 하기 위해 한국 마켓에서 호떡 믹스를 샀다. 세상 일 중에 쉬운 일은 없다. 호떡 굽는 일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연습할 때 그때와 같은 맛이 절대 나오지 않았다. 호떡 믹스를 사온 이유는 뒤에 적혀있는 성분을 보고 반죽하여 성형을 연습하기 위해서였다. 나름대로 분석한 성분을 대만에서 구입해서 시도해봤다. 젠장할, 한국 그 맛이 안 나온다. 호떡 장수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호떡을 팔자는 계획은 좋았다 치자. 그런데 아는 정보가 너무 없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만에 살고 있는 안면도 모르는 분께 문의하였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께서 한국전이라는 행사를 소개해 주셨다. 2주 간격으로 전국 백화점을 돌며 한국전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첫 행사는 다가오는데 호떡이 판매 상품 가치를 지닌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전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께도 피해가 갈까? 진짜 열심히 연습했다. 집에서 호떡 연습을 죽어라 했다. 가족들은 점점 돼지가 되어갔다. 삼촌 호떡으로 이름을 정했다. 오빠라고 하고 싶었지만 오빠라고 하기엔 너무 늙었다. 대만에 오자마자 나름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타이베이, 타이종, 다이난 백화점을 돌았다. 호떡의 상태는 나름대로 발전되어 갔다. 백화점을 돌다 보면 날짜가 틈이 있다. 틈에는 집에서 지냈다. 주거지, 집을 따로 렌트하려고 했으나 돈에 여유도 없었고 또 낭비라는 생각에 처가살이의 삶으로 자진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만든 호떡이 팔려나가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다. 평일에는 조용하고 주말에는 손님이 꽤 있었다. 정주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았다. 백화점 주위에 숙소를 잡고 일했다. 나름 바쁘게 살아가다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신세가 되었다. 본격적인 처가살이의 삶이 되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장모님과의 신경전이 나날이 늘어갔다. 다들 일을 나가고 집에는 장모님과 나 둘이 남았다. 집에는 정적이 흐른다.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저 서로 불편한 것이다. 매일 조용히 방구석에 들어가 라면과 커피, 치킨을 먹었다. 아내가 말해주었다. 그것도 한참 지나서.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 혼자 처먹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하신다. 장모님께서 거실에서 아들과 과일을 먹고 계신다. 다른 음식도 잘 챙겨준다. 나를 부르지 않았다. 섭섭했다. 다음날 장모님께서 저녁에 드시려고 사다 주신 과일을 방에 갖고 와서 몰래 다 먹었다. 물론 뭐라고 하시지는 않는다. 정적이 흐른다. 피하고 싶었다. 얼른 쓰레기를 들고 나갔다. 나도 인간이다. 아들에게 기울어지는 그 마음, 섭섭하다. 이날 이후로 집에서 암묵적인 임무가 주어졌다. 쓰레기 담당이다. 물론 백수인 내가 하는 게 맞다. 물론 강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쓰레기통이 차여갈 때쯤 가족들이 나를 쳐다본다. 쳐다보지 않아도 이제 피부로 느낀다. 나도 속 좁은 놈이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처남은 왜 안 시키지? 하고 심적으로 고달파한다. 숨기는 버릇도 생겼다. 뺏기기가 싫다. 혼자 먹고 싶다. 속 좁은 놈인 거 안다. 먹는 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한심스럽다. 그래서 더 먹는다. 안 먹으면 뺏기기 때문이다. 어느새 배가 황소개구리처럼 되었다. 어쨌든 나를 받아준 가족이다. 저녁에 칼국수를 만들었다. 장모님께 가서 드렸다. 안 드신단다. 그리고 주방에 가시더니 국물 없는 대만식 국수를 만들어 오셔서 아들과 잡수신다. 음식이 맛이 없는 건지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 건지 난 후자로 생각한다. 아니 내가 싫을 수도 있다. 그래도 정으로 살아간다.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는 살기 힘들다. 가족들과 같이 먹기 위해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내가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한다. 가족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결국에 나 혼자 다 비웠다. 이것은 단적인 예다. 대만에 오기 전에는 문화 차이와 사는 방식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 지나가다 유아용 책을 주워왔다. 쉬워 보여서다. 그런데 읽지를 못했다. 한자 옆에 있는 대만식 발음 기호를 외워야 한다. 근데 큰일이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았다. 근데 기분이 찝찝하다. 칫솔이 다 닳아 있었다. 칫솔을 교체하였다. 정신없이 대만에 온 지 10개월이 지나갔다.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가족 안에서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아무런 의식이 없다. 이건 잘못 살았다는 거다. 칫솔처럼 내 마음도 한번 교체해보려 한다. 무려 10개월 만에 교체한 칫솔이다. 집 근처에 공사장이다. 여기서도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한국보다 임금이 많이 적다는 걸 안다. 들었다. 임금은 적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성실히 일하고 타인과 잘 지내고 그저 즐겁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악착같이 살았다 해도 뒤돌아보면 그리 수확한 게 없다. 어차피 끝에는 죽음으로 끝난다. 국제 결혼을 하면 센터에서 집에 찾아온다. 어려움에 대해 문의도 하고 또한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에 대해 부탁할 수도 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았다. 처가살이 절대 쉽지 않다. 그러나 약간의 자부심이 생긴다. 누구나 처가살이를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절대 처가살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가살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인내, 고달픔, 슬픔, 답답함, 찌질한 처지에서 헤쳐나갈 힘을 키워주고 있다. 이 근성으로 한번 헤쳐나가고자 한다.